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대주제 5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제국주의라는 개념과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제국주의부터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이제 그 시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그 식민지를 두고 벌이는 여러 다툼들, 그거에 대한 이제 민족적인 저항, 그렇게 하고 나서 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대사회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제국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들이 어떻게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삼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제국주의의 개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국주의라는 거는요, 바로 식민지를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 팽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배경으로는 첫 번째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두 번째는 침략적인 민족주의,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통해서 값싸게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원료 공급지가 되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로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략적인 민족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국가의 대외 팽창을 민족의 영광으로 인식하면서 너도 나도 식민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입니다. 사회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윈이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회진화론 이야기,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이 진화론은요, 여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에 약한 것은 고기가 되고 강한 것이 먹는다라는 약육강식, 그리고 적절한 자만이 생존을 한다는 법칙, 이 두 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진화론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사회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약한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강한 나라가 식민지를 삼는다라는 이런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논리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고요. 인종주의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바로 백인을 중심으로 흑인과 황인종을 우열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인종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인데 그 가운데 백인종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 제국주의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유럽에 있는 열강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대상으로 식민지 삼는, 그게 바로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아프리카 먼저 보도록 하지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유럽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그리고 막대한 자원이 있고 시장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섰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인물이란다. 대표적인 국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단 정책, 위로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프랑스는 횡단 정책인데 동해에서 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로부터 케이프타운까지, 그리고 알제리부터 동쪽 어디까지냐? 바로 동쪽에 옆에 그 지도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아래 그 마다가스카르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로와 세로가 중간에서 만나겠죠. 그 만나는 곳이 바로 충돌을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다? 파쇼다 사건이었다. 파쇼다 사건이었다.
그래서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충돌을 하는데, 그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가 파쇼다에 철수를 했다. 그래서 영향권을 나누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거는 모로코 사건입니다. 모로코 사건은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입니다. 근데 두 차례 모두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하여 독일의 진출을 억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는 유일하게 독립국으로 남아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전투를 벌여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에티오피아를 지원해 줌으로써 독립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흑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독립국이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죠. 1847년. 연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독립을 유지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디를 차지했느냐? 아까 모로코 사건으로 삐져나가고 나서 독일은 여기 남서아프리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 독일인데요. 이 남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헤레로족이 독일에 맞서서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1904년에 있었는데, 그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아시아는 어떻게 했는가?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로 진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프랑스랑 또 싸우게 돼요. 근데 프랑스와의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이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로 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목화를 재배하고 영국에 뭘 판매해요? 면직물을 판매하게 됩니다. 면직물을 인도에서 판매하게 되고, 그래서 인도의 면 공업이 파괴가 되고 식민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식민지 건설, 미얀마 식민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여기 보면은 미얀마를 병합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뭘 만든다? 말레이 연방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말레이시아 요 지역이 이제 영국의 영토가 되겠고,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당연히 프랑스가 아니라 네덜란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진출을 하느냐?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인도네시아에 진출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해요.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식민화하고요. 플러스로 어떤 나라도 있었는가? 플러스로 라오스도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민지 삼고 있었던 필리핀을 식민지 삼고 있던 에스파냐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식민지화 함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요거는 영국이 본토 영토에 비해서 굉장히 식민지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발생한 배경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민족주의, 그다음에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같은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제국주의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민지를 건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주로 이 식민지들은 어디 있었다?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존재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단 정책, 그리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불티기에 싸웠던 것이 바로 파쇼다 사건이었고, 그 파쇼다 사건으로 프랑스가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영국이 프랑스를 도와줘서 두 차례의 모로코 사건을 이제 이어나가서 도와주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인도부터 요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요렇게,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를 차지하게 되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있어야겠죠. 바로 중국 청나라의 리액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